자, 주말 사이 이 국민의힘 초유의 후보 교체 대혼란은 결국 당원들의 제동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0일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안건이 전당원 투표에서 부결됐고요. 김 후보는 우여곡절 끝에 기사회생했습니다. 사퇴 책임을 지고 사퇴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후임으로는 김 후보는 당내 최연소인 김용태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35살인가 그렇죠. 네. 자, 김 의원은 당시 새벽 비대위 회의에서 후보 선출 취소와 재선출 안건에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분이죠. 파격적인 30대 비대위원장 인선으로 내전 상태에 빠졌던 당 안팎의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실무 전반을 총괄할 사무총장에는 사선의 박대출 의원, 또 동반 사퇴가 거론되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힘을 실으면서 유임을 시켰습니다. 이 생활한 김문수 후보는 이제 통합을 내세우면서 일단 원팀 분위기를 띄우고 갈등 봉합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연 이 봉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그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가 이제 탈락을 했는데 일부는 뭐 탈당도 하고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선대위에 합류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구준석 대변인 네. 어떻게 봐요? 이게 내부가 뭉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하고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그 중앙선대위 첫 회의 이제 참석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밖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저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이게 원팀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다 김문수 후보보다 한덕수 후보가 낫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는 길이 없다. 그리고 똘똘 뭉쳐야 된다. 저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뭐 홍준표, 한동훈 그 후보들은 왜 안 들어오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뭐 다 들어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은 이제 깃발이 정해졌으니까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확고한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저희 지역에 있는 지하철역하고 또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이제 시민들께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민들이 보수 지지자들은 굉장히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이제 그런 것을 저는 느꼈고요. 또 뭐 저희 당 지지하시지 않는 분들도 뭐 그렇게 거칠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좋은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혼돈들이 있었지만 이제야말로 이제 게임의 시작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결국 비상계엄 때문에 탄핵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맞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왜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의 책임, 행정부를 다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사법부 겁박하고 그런 데에는 이재명 후보의 책임,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적어도 30% 40% 책임이 있는 이재명 후보의 책임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대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심판이 지금부터 저는 작동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이준석 후보 그 단일화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수의 다음 세대의 적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종갓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밖에서 작은 집에서 보수의 적자 종갓집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0%를 득표하면은 선거 비용의 절반이 보전되는 것이거든요. 15%를 득표해야지 전액이 보전되는 것이고요. 이런저런 현실적인 여건들도 있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대의 명분에서 결국 빅텐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또 이준석 후보는 이제 보수 정치는 고쳤을 수 없는 단계다.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 단일화를 한다면 그거는 뜻이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서는 뭐 안 한다. 협상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예. 그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만한 명분도 있고 지금 어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뭐 입장문 내가지고 약간 가짜는 그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게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걸 못 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부 강성 지지층들 때문에 그걸 못 끊어요. 그걸 못 끊으면 탄핵 계엄 책임으로부터 이 선거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기다 대고 이재명 후보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윤석열 책임이 압도적이고 지배적인데.
근데 그것도 못 끊는 정당하고 손을 잡아서 이준석 후보한테 어떤 정치적 미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뭐 선거 비용 이것 때문에 결국에 이준석이 그 단일화에 응할 거다. 근데 저희가 소수 정당 많이 해봐서 압니다. 그런 거에 굴하지 않아요. 선거 비용 따위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에 불러들일 수 없다. 이준석으로 단일화한다면 혹시 모르겠죠. 야,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보수 자체가 호주석 대변인은 이제 비온 뒤에 땅 굳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이 균형을 갖추고 이제 앞으로 간다라고 했지만 지금 한동훈 그 홍준표 이분들이 지금 사보타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든단 말이에요. 밖에서. 그리고 뭐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는 10일, 11일 사이에 페이스북 10건을 올리면서 막 폭풍 트윗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무섭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한동훈이 무섭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선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다는 건 대선 끝난 다음에 당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에 얼마나 관심이 없고 한동훈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더 주적이고 어떤 주 상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자칫하면 이준석 후보가 2등이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입니다. 진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일단 정상화가 돼야 돼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아직 캠페인 모드로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뭘 하겠다, 뭔가 그러니까 첫날 뭐가 이게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대선 첫날이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뭐 다른 후보들은 합니다만은 김문수 후보는 뭘 정확하게 했다 정비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당 전체가 움직인다는 생각은 좀 저는 들지는 않고 있고. 뭐 그래도 그 차차 나아지려 생각을 해요. 이제는 당과 결합이 됐겠죠.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그게 안 됐었는데 저는 그래도 빠르게 이제 결합을 해서 뭔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당분간 오히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안 하는 게 입 밖으로 안 꺼내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단일화를 꺼내면 꺼낼수록 불리한 후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에요.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뭐 개인적인 청렴함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건 민주당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청렴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각을 시키고 난 다음에 뭐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35%가 최소한 돼야지만 단일화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큰 차이가 벌어져가지고 30%를 못 넘는 지지율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단일화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김문수 후보 측에서 본인을 좀 띄울 수 있는 좀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김문수 후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는 자기 선거운동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권 싸움 하고 있다. 지금 뭐 대선에는 관심이 없다. 이건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입니다. 저는 당 안에서 내부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 정서, 그 느낌들을 저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재명 시대만은 정말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애국심,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덕수가 더 좋은 카드냐 아니면 김문수가 좋은 카드냐의 그 분쟁도 그 고민에서 시작됐던 것이지 이게 내가 당권을 먹어야지 어차피 대선 안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일부에서 뭐 영남 쪽이나 뭐 그런 쪽에서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런 거 느끼지 못했고요. 저희는 이번 선거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호 대변인 진짜 궁금한 뭐냐면 이제 홍준표 전 후보야 뭐 이제 정계 은퇴 선언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당의 선거 전에 명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보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는. 적절한 그 시점과 시기가 되면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지금 이제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것이 이제 제일 큰 그 요구 사항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한 번은 일단락하고 저는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시점이 되면 또 이제 그 투수 교체할 때도 적절한 타임에 또 구원 투수가 들어오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다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고요. 네. 한동훈 후보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요. 저희 당 정말 그 여러 가지 시끄럽고 했었던 거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일인데
저는 그렇더라도요. 당내에서 정말 아무도 끽소리도 못하고 네. 한 사람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투표하면 90% 나오고 그 사람 위해서 당원 당규 막 바꾸고 이런 당보다는 서로 시끄럽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 당원들의 그 판단에 승복하고 그리고 또 책임지고 사퇴하고 저는 두 개 중에 고르라고 하면 일말의 주저 없이 저는 후자를 택할 겁니다. 저는 일말의 고민 없이 민주당을 택할 것 같은데요. 저는 주말 내내 봤던 댓글 중에 가장 와닿았던 댓글이 유심 교체보다 쉬운 후보 교체라는 말이었어요. 네. 국민들이 그렇게 보셨습니다. 뭐 지금 그 과정이 민주적이었다 이런 강변을 주셨지만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의 뭐 당원 단계로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후보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당원 단계에 맞다 또는 정당 민주주의 절차에 맞다라고 보시는 국민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정당 내부의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고 갔었는데 이게 민주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국민들이 봐서도 그렇게 보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저는 그런 후보 교체에 일단 여러 가지 그런 난장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와서 뭐 90년대생 뭐 김용태 의원을 뭐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하는 것 저는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일단락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마치 뭐 얼굴을 갈아 끼거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젊은 정치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지만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보 교체의 그 난정판 과정에서의 책임이 있는 지도부가 분명히 더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어도 제명이나 출당 조치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은 국민들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윤석열 아바타 시즌2를 거부했다. 그래도 국힘 고쳤을 만하다는 거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줬어요. 국힘이 이번에 바닥을 보였다. 한덕수 꽃가마 불발로 끝나고 신윤 몰락 시작. 김문수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쌍관은 왜 정리 못하나? 권영세도 나갔는데 권성동은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냐? 이런 의견. 그나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명한 건 다행이지만 왠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 느낌 난다. 그래도 언론은 주구장창 국힘이 주도했네. 그러니까 어쨌든 단일화가 상당히 관심을 끌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8일 천하가 됐는데 이게 오늘 찾아보니까 48년 정부 수립 이후 2대 장택상 총리 이래 18명의 전현직 총리가 도전했는데 다 이렇게 거꾸로 졌답니다. 자, 그런데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을 요구했는데 과연 맡을까요? 매끄럽게 거부했죠. 거부한 걸로 봐야 됩니까? 거부한 거 100% 거부한 거죠. 실무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아니 그분이 50년 동안 해왔던 화법이 그거예요. 관료의 화법에서 보면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저분이 저 당에 오래 있을까요? 지금은 있겠죠. 워낙 이제 뭐 명분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 나서지 않을 거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구두선을 다 했다. 그날 만나가지고 둘이서 잘 되시길 바라고 뭐 저쪽 얘기한 걸로. 그리고 워낙 이제 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기 모드는 돌다리 건너고 두들겨 보고 건너는 모드여서 이제 다음 돌다리를 어딜 두들길까 이걸 고민할 거고요. 저분이 나선다고 도움은 됩니까? 저는 그것도 도움 안 될 거라고 보고 아까 이제 한동훈 후보 얘기하셨는데 계엄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윤석열 끊어내지 않으면 절대 선거운동 안 났을 겁니다. 그 최측근 중에 하나였던 박상수 변호사라고 있어요. 네. 인천의 당협위원장인데 당협위원장 던져버렸습니다. 오늘. 네. 한동훈 후보가 만류했지만 난 던진다. 그리고 거기 국회의원들 선대위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들 제가 아는 한 저도 그 당협위원장들 중에 친한 분들 많거든요. 안 합니다. 이대로는 선거. 왜 합니까? 이 명분도 없는 선거를. 그러니까 박정아 강원도당 위원장마저도 강원도당 위원장직을 사표를 내셨더라고요. 스스로. 어떤 본인은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만 하겠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당내의 어떤 그 제2 세력이에요.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서 보여줬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득표한 것도 총 당원과 어떤 여론조사를 합하더라도 43%의 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걸 아예 무시하고 그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가겠다? 글쎄요.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님 주변에 제가 지금 보면 너무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차명진 의원, 박계동 의원, 오늘 아침에 라디오 보니까 박종진 현 당협위원장이시죠. 그다음 김행 이런 분들이 지금 김문수 후보의
소위 말하는 스피커라고 지금 나오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참신함을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까지는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역할을 하는 건데 대선에서 당대표가 뭐 얼마만큼 역할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최대한 좀 잘 활용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이제 하시겠지만은 당연히 하시겠지만은 오히려 뭐 스피커로서의 뭐 김행 어떤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김행 씨라든지 박정진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면에 나서는 건 오히려 캠페인에 도움이 안 돼요. 사실 말씀드리면 그러면 진짜 오히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제일 연장자잖아요. 후보들 중에서 오히려 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약간 머리도 약간 원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머리가 희다 보니까 좀 나이가 좀 있다라는 어떤 편견이 좀 있는데 선입견이 있는데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훨씬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거기에 제일 또 최연소인 갓 40살 된 40살 된 이준석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김용태 비대위원장까지는 좋습니다만은 소위 스피커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저는 김문수 후보 주변에 좀 참신하고 그런 분들이 나오시는 게 낫다. 고 대변인 이제 오늘은 약간 좀 토론이 3대1로 가는 것 같아 한번 기회를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문수 캠프에 지금 거명하신 그분들은 그 경선 때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죠. 그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이고 어제 선대위 인선이 다 이제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는 거의 다 그 당의 중요한 그 인물들 그다음에 그 인정받는 평가받는 분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뭐 그 라디오에 그거는 이제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섭외하신 거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어쩔 수는 없고요. 저희 당이 이제 총력으로 나갈 것이고 저도 이제 한덕수 총리 그 대행께서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뭐 선거에 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저희 당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그 대항마로서의 한덕수 후보를 생각한 것이지 한덕수 개인이 좋거나 그 계파이거나 그래서 그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항마는 우리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깃발 아래 이제 다 모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진용을 이제 갖췄으니까 지금부터를 가지고 평가해 주셔야지 과거에 그 옆에 누가 있었어 이것은 이제 그 다 지나간 얘기다. 네,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 고사를 명시적으로 했네요. 선거 과정 함께한다. 근데 이제 어제 그제만 해도 이제 뭐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역시였습니다.